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남 창원에서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트럭이죠. 5톤 트럭이 오토 화물차가 갑자기 기우등 하더니 저렇게 분리대를 들이받고요. 그런데 문제는 실려있던 저 유류, 기름통들이 다 흘러내리면서 폭발했고, 그래서 5명이 다치고 지금 3명이 숨진 사건이거든요, 변호사님. 네. 이거 글쎄요. 사고 원인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왜 이제 주변 사람들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차가 이제 약간 내리막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조금 오히려 가속이 되는 상태에서 차가 좀 기우뚱했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있고요. 지금 네. 블랙박스 화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저 운전자가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졸음운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이미 사망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혹시 그럼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된 차량에 결함이 있는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차량이 폭발로 거의 전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도 가능할까라고 해서 뭐 지금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영상만 봐도 사고 당시에 얼마나 참혹했고 전쟁터 같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그야말로 전쟁 영화를 찍는 줄 알았다, 지옥이었다, 이런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 취재 기자가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비명 들고 앞에는 불길이 휩싸여 있고, 차들이 이제 안 터진 차들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었거든. 계속 터졌어요, 전체적으로. 와, 근데 그런 거는 근데 진짜 뭐 전쟁 영화 아니면 볼 수 없는 거. 이제 하늘 쪽에 불 붙었으니까 그냥 뛰어내렸어요. 차 다 가버렸어요. 기름 드럼 실려 있어서 차에 불 붙어가지고 이거 또 뛰어내렸어요. 이 신발을 안 신고 운전하고 있어서 피곤해서 뭐 차 완전 못 사요. 와, 한몫도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완전. 네, 백 교수님, 사망자 가운데 23살의 배모 씨가 있는데, 여성이고요. 사회 초년병이었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이 돼서 너무 기뻐서, 이달도 외근 나가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무서에 세금 신고하러 가는 길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사연을 듣고 보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예. 23살인데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규직 되는 게 꿈이었었고 석 달 전에 정규직이 됐는데 예. 큰 회사로 옮겨갔지만 좀 거리가 있어서 어머니가 타던 차량을 물려받아서 엄마가 주신 차예요. 네, 그 차를 타고서 또 업무를 보러 가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 터널을 통과하면 좀 시간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터널을 이용했다 이렇게 참변을 피하지 못한 건데, 더 안타까운 것은 효녀인가 봐요. 예. 사고 순간에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고, 이모부조차도 망연자실하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가족 모임, 친척 모임이 솔선수범하는 이 젊은 아가씨여서 굉장히 집안에서 자랑스러워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기름통이 70개나 튀어나가면서 차량을 막는 바람에 이 여성이 운전자였는데, 배 씨가 운전자였는데 운전석 문을 막으니까 조수석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탈출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이게 지금 사망자가 3명이 나왔는데 4명으로 오인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배 씨가 안고 있는 이 반려견이 있었나 봐요. 이거를 아기로 착각해서 꼭 엄마한테도 전화했지만 이 반려견과 함께 이거 생을 마감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우리 뭐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 터널에 보시면 하정우 씨 주연이에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여성 희생자만 터널에 갇힌 맞아요. 사람 나오거든요. 그 여성도 이제 제 기억에 강아지 안고 있어요. 있었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뭐 참 데자뷰처럼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무섭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수석을 탈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충돌하는 순간 차량이 좀 파손이 되면 그렇겠죠.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문이 이제 잘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차가 충격을 받으면 조금 찌그러지면서요. 그리고 또 순식간에 윤활유, 그냥 불이 아니라 기름에 불이 붙어 윤활유통이 차에 붙은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서 탈출하기 쉽지는 않았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렇게 저차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났는데 그게 네. 정말 무슨 자다날벼락도 아니고, 본인이 만약에 운전 부주의로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해도 그것도 안타까운데. 안타깝지만 이건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시간에 저기 지나가다가 저렇게 된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저 배모 씨뿐만이 아니라 그 주부도 참변을 당했는데 아들한테 그 순간에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들은 거는 비명 소리였다.
없다 이런 또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딸네 집을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요. 숨지기 직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엄마 왜?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순간 네. 불에 다 타기 시작을 했던 건데 생존하신 분의 증언을 또 보니까 핸들에 불이 붙자마자 30초 만에 탈출하자마자 30초 만에 다 불에 탔다라고 했거든요. 좀 하네요. 굉장히 일순간에 다 삽시간에 불이 번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규칙을 어기지 않았고 열심히 잘 운전만 하면 규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모두가 이번에 이렇게 참변을 당한 사고를 보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내 눈 앞에서 펼쳐졌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 네. 뒷차나 앞차도 아니고요. 이 유리통이 가드레일을 넘어서 반대쪽으로 튀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사상자들이 반대쪽에서 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게요. 이거는 어떻게 본인이 네. 노력한다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 운이잖아요. 요즘 이제 교통사고도 보면 저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처럼 반대차로가 튀어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 왜 그 큰 컨테이너 차가 좌회전하다가 기우뚱해서 기우뚱, 쓰러지는 예. 바람에 옆에 반대편에 있는 차들 예. 사고 나는 경우 예.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운전이란 게 내가 교통법을 다 지키고, 내가 술 안 마시고, 내가 안전운전 다 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고 때문에 불강력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오는 이것들. 이게 사실 저희도 당장 1시간 후에 저런 사고 당하지 않으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면 가드레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 한 그 남자 허리춤에 오는 거 봐서 한 1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저게 사고를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차선들과의 정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도 저게 넘어서 기름통이 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가드레일 우리가 뭐 가드레일 뭐 3m, 4m 할 수도 없는 예, 거고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반대편으로 튀어나가는 거 넘어가는 거, 막기 예. 위한 게 가드레일입니다. 예. 화물차에 실려 있는 화물이 쏟아질 거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 화물이 단순한 뭐 이삿짐이라든지 이런 게 쓰러지면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리통이거든요. 위험물질이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위험물질 운반 차량 이래가지고 유조차 같은 거 다닙니다. 그렇죠. 네. 그게 쓰러지면은 그 나무다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름이 새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일반 화물차기 때문에 그냥 드럼통이 쏟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보니까요. 가지고 다니는 그 기름들이 5,000리터가 넘으면 위험물 운반 차량에다가 운반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드럼통 같은 경우. 네. 그 유조차 같은 경우. 5,000리터니까 5톤이에요. 딱 5톤 차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저 차에 실려있던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 200리터짜리 드럼통 20개, 18통, 18리터짜리 드럼통 50개. 네. 그럼 다 더해보세요. 5,000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네요. 그럼 저 화주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5,000리터 안 될 정도 한 4,000, 800, 900 이렇게 싣고 가면 그냥 저런 차에다 싣고 가도 저게 현행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다 사고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화주가 이걸까지 인식했는지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5,000리터 넘어가지고 저 유조차에다 가져가면 비쌉니다. 화물차에다 드럼줄 쓰고 가면 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주들 다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 네. 근데 또 이제 사고 원인 중에 뭐 다 짚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사회활동을 안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운전자의 나이가 지금 76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던 게 아닌가 아니면 조금 나이가 많을 땐 저런 위험물질들은 좀 예. 운반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이런 이게 여론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네. 요새 이제 고령자분들 운전 많이 하시니까 그걸 뭐 제한해야 되냐 하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 나오고 무슨 소리냐 나이 많다고 운전도 못해라는 반대 목소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송시원 앵커가 잘 지적하셨듯이 일반 본인의 그냥 승용차를 운전하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운전하지 마세요는 안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건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 차량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사실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 화물 차량, 뭐 택배 예. 이 운반 차량도 아니고 위험물의 운반 차량. 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지 예. 운전자의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아직 그 사고 원인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CCTV를 보면 이미 한참 앞에서부터 네. 차가 지그재그로 달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졸음운전을 우리 그동안 여러 차례 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사가 졸음운전 때문에 앞차를 추돌하고 대형 사고로 번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정말 안 벌어져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참 대책이 없는가 싶기도 하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 좀 전해드렸습니다. 문희옥 씨 얘기가 계속해서 점입 가경입니다. 이 성추행을 당한 후배 가수에게 협박한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옥 씨는 이 가요계 선배로서 아끼고 사랑한 후배에게
후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조언들이 좀 서툴렀던 것 같다. 좀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어떻을까 싶은데,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조금 좀 뒤늦은 사고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문희옥 씨가 어떻게 후배에게 대했는지 그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나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네 입에서 얘기 안 할게요. 입 물을게요. 이 얘기 듣지 않은 이상 난 너랑 할 얘기가 없어. 네.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 네. 어쨌든 가수 선후배 사이였는데 이렇게 틀어진 거잖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입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라고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언인가요? 이건 조언으로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몇십 년 대선배고 스타고 트로트계에서 스타인 문희옥 씨 입에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입 다물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지 않으면 너랑 할 얘기 네. 없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서툰 조언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선에서 받아들일 때는. 본인도 10대부터 연예계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네. 힘들었겠습니까? 네. 아마 본인도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거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지금 외국에서도 그 유명한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선에서 끊어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후배한테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정말 네. 혹시 소속사가 잘못되면 내 앞길이 잘못됐을까봐 내 그 연예 생활에 지장이 될까봐 그랬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것을 많이 고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문희옥 씨가 사과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과한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내 입장만 고려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문자를 보낸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이게 불거져서 대외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면 소속사, 자신이 속한 소속사라든지 몇십 년간 자기가 쌓아왔던 명성에 일단 지장이 초래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급급해서 네. 이제 불 끄기 진화 작업에 그러니까 바쁘지 보도 전이랑 않았었는가. 지금 보도 후랑 지금 태도가 정말 달라졌죠. 180도로 예, 달라요. 예. 그러니까 보도 후를 보면 내가 좋아서 따랐던 너를 깊이 품어주고 위로해주지 못했다. 나 살기 위해서 외면했다. 네. 미안하다. 이건 정말 진실을 하는 예, 그 입장인 예.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에 대한 입장을 먼저 역지사지를 못했다는 부분이 저번에 큰 과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소 여성의 부모님은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디가 있겠어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냥 지금도 말하고 지금 생각해야 된다. 그러고 싶어야 돼. 일단 우리가 다른 것이 생각이 들지. 비행기에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시발점이죠. 소속사 대표는 사과를 했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한번 같이 들어보고 좀 이 사건을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프로야. 네. 내가 잘못하고 나는 인정을 해. 네. 그리고 나서 너한테 사과를 했어. 네. 그래서 난 프로였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고. 네. 너하고 약속을 했어. 네. 그리고 네 재능이 아까워. 그리고 너희 아빠 엄마가 착하신 분이야. 네. 그런 얘기지 않아? 난 내 양심과 사는 사람이지. 내가 이기 감정이지. 내 내면적으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보니까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 아버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 보니까 문희옥 씨 처벌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협박은 저는 네. 맞아 보여요. 협박은 뭐 아까 얘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좀 충격이라보다 이 네.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 그 소속사에 좀 직급 낮은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소속사 대표가 굉장히 친밀하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의 선생님으로 모셨던 문희옥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짜 이거 내가 저 말 안 들으면 정말 저렇게 될 것 같은 공포심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박은 저는 이제 맞는 것 같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일단 정황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조금은 지켜봐요. 왜냐하면 블랙박스 같은 게 증거가 딱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진술뿐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문제는 사기인데 사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홍보비 명목으로 예를 들어 6천만 원 받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 전부 다 홍보에 썼으면 그 사기 아닙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거 중에서 일부만 쓰고 일부가 소속사로 들어갔다든지 대표 개인 주머니에 들어갔다 이러면 사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돈의 흐름만 보면 금방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남 창원에서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트럭이죠. 5톤 트럭이 오똑 화물차가 갑자기 기우등 하더니 저렇게 분리대를 들이받고요. 그런데 문제는 실려있던 저 유류, 기름통들이 다 흘러내리면서 폭발했고, 그래서 5명이 다치고 지금 3명이 숨진 사건이거든요, 변호사님. 네. 이거 글쎄요. 사고 원인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왜 이제 주변 사람들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차가 이제 약간 내리막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조금 오히려 가속이 되는 상태에서 차가 좀 기우뚱했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있고요. 지금 네. 블랙박스 화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저 운전자가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졸음운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이미 사망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혹시 그럼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된 차량에 결함이 있는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차량이 폭발로 거의 전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도 가능할까라고 해서 뭐 지금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저 영상만 봐도 사고 당시에 얼마나 참혹했고 전쟁터가 지금 사상자들이 반대쪽에서 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게요. 이거는 어떻게 본인이 네. 노력한다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운이잖아요. 요즘 이제 교통사고들 보면 저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처럼 반대차로가 튀어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 왜 그 큰 컨테이너 차가 좌회전하다가 기우뚱해서 기우뚱. 쓰러지는 예. 바람에 옆에 반대편에 있는 차들 예. 사고 나는 경우 예.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운전이란 게 내가 교통법을 다 지키고 내가 술 안 마시고 내가 안전운전 다 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고 때문에 불강력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오는 이것들, 이게 사실 저희도 당장 1시간 후에 저런 사고 당하지 않으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면 가드레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 한 그 남자 허리춤에 오는 거 봐서 한 1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저게 사고를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차선들과의 정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도 저게 넘어서 기름통이 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가드레일, 우리가 뭐 가드레일 3m, 4m 할 수도 없는 예, 거고,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반대편으로 튀어나가는 거 막기 예. 위한 게 가드레일입니다. 예. 화물차에 실려 있는 화물이 쏟아질 거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 화물이 단순한 뭐 이삿짐이라든지 이런 게 쓰러지면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류통이거든요. 위험물질이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위험물질 운반 차량 이래가지고 유조차 같은 거 다닙니다. 그렇죠. 네. 그게 쓰러지면은 그 남은 데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름이 새나올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 순식간에 윤활유, 그냥 불이 아니라 기름에 불이 붙어 윤활유통이 차에 붙은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서 탈출하기 쉽진 않았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렇게 저차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났는데, 네. 이게 정말 무슨 자단 알베락도 아니고, 본인이 만약에 운전 부주의로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해도 그것도 안타까운데. 안타깝지만, 이건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시간에 저기 지나가다가 저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저 배모 씨뿐만이 아니라 그 주부도 참변을 당했는데 아들한테 그 순간에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들은 거는 비명소리였다, 이런 또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딸네 집을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요. 숨지기 직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엄마 왜?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 네. 순간 불에 다 타기 시작을 했던 건데, 생존하신 분의 증언을 또 보니까 핸들에 불이 붙자마자 30초 만에, 탈출하자마자 30초 만에 다 불에 탔다라고 했거든요. 좀 하네요. 굉장히 일순간에 다 삽시간에 불이 번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규칙을 어기지 않았고 열심히 잘 운전만 하면, 규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모두가 이번에 이렇게 참변을 당한 사고를 보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내 눈 앞에서 펼쳐졌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 네. 뒷차나 앞차도 아니고요. 이 유리통이 가드레일을 넘어서 반대쪽으로 튀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맡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그야말로 전쟁 영화를 찍는 줄 알았다, 지옥이었다, 이런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 취재 기자가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막 비명 들고 앞에는 불길이 휩싸여 있고 차들이 이제 안 터진 차들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었고 계속 터졌어요, 저거. 와, 근데 그런 거는 근데 진짜 뭐 전쟁 영화 아니면 볼 수 없는 거. 이제 하늘 쪽에 불 붙었으니까 그냥 뛰어내렸어. 차다 가버렸어. 기름 드럼 실려 있어서 차에 불 붙어가지고 이거 또 뛰어내렸어요.
이 신발을 안 신고 운전하고 있어서 피곤해서 네네. 뭐 차 완전 못 사요. 와, 한 몫도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완전. 네, 백 교수님, 사망자 가운데 23살의 배모 씨가 있는데 네. 여성이고요. 네. 사회 초년병이었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이 돼서 너무 기뻐서 이 딸도 외근 나가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무서에 세금 신고하러 가는 길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사연을 듣고 보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예. 23살인데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규직 되는 게 꿈이었었고 석 달 전에 정규직이 됐는데 예. 큰 회사로 옮겨갔지만 좀 거리가 있어서 어머니가 타던 차량을 물려받아서 엄마가 주신 차예요. 네, 그 차를 타고서 또 업무를 보러 가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 터널을 통과하면 좀 시간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터널을 이용했다 이렇게 참변을 피하지 못한 건데 더 안타까운 것은 효녀인가 봐요. 예. 사고 순간에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고 이모부조차도 망연자실하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가족 모임, 친척 모임에 솔선수범하는 이 젊은 아가씨여서 굉장히 집안에서 자랑스러워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기름통이 70개나 튀어나가면서 차량을 막는 바람에 이 여성이 운전자였는데 배 씨가 운전자였는데 운전석 문을 막으니까 조수석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탈출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이게 지금 사망자가 3명이 나왔는데 4명으로 오인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배 씨가 안고 있는 이 반려견이 있었나 봐요. 이거를 아기로 착각해서 꼭 엄마한테도 전화했지만 이 반려견과 함께 이거 생을 마감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우리 뭐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터널에 보시면 하정우 씨 주연이 예. 거기 보면 이제 여성 희생자만 터널에 갇힌 맞아요. 사람 나오거든요. 그 여성도 이제 제 기억에 강아지 안고 있어요. 있었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뭐 좀 데자뷰처럼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무섭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수석을 탈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충돌하는 순간 차량이 좀 파손이 되면 그렇겠죠.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문이 이제 잘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차가 충격을 받으면 조금 찌그러지면서.